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수해 관련 소식인데 사망자가 급증하다는 미스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석 기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일단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1000년 만의 폭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사고 발생 후에 중국 당국에서는 현재 사망자가 99명이라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갑자기 3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수정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已经到腰了，过腰了。往那边去，外边看看没外边水。你现在能听得见我说话，你就给我报警啊！我现在打不了，你就说5号线，5号线。20号18点10分左右，郑州地铁下达全5号线五龙口停车场及其周边休息。目前沙口路站隧道的。大家听我说，大家听我说，不要动手，不要走，不要走，不要走，不要动手，不要动手，不要走，不要走。 네, 지하철에 갇힌 모습, 그리고 외신 기자를 향해서 협박하는 모습.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지난주에 한번 그렇죠. 말씀드린 바 있었죠. 네, 중국 당국이 사망자 집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사이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요, 진상조사팀까지 꾸렸지만 피해 현장에서의 심각한 상황은 어떻게 계속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현재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사망자가 3배 이상 늘어나니까 중국 언론들이나 시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건데 여기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거를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당국의 대응, 사실 중국 자체는 이 폭우에 대해서 우리가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는 대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된 게 맞느냐라는 이 자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피해를 본 사람들, 정말 폭우에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가 온 저 당일, 폭우가 있었던 당일에 출근하거나 혹은 학교에 가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거든요. 경보가 제대로 발령이 됐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굳이 폭우를 해주고 갔었겠느냐라는 이 의문이 드는 대목인 건데 다시 말해서 제대로 대처를 이 정부 당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지하 터널 같이 좀 이런 막힌 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대로 좀 대처해서 지하 부분은 좀 통제를 했었더라면, 통행 금지를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대처를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국에서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축소하려는 이런 의혹도 같이 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이런 데서 지금 인명피해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 앞에 정말 빼곡하게 이 헌화를 하는 이 조문을 온 거죠. 이 헌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른쪽에 보시면 이 헌화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가림판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의 한 취재진이 시민들한테서 굉장히 약간 밀침을 당하는 취재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외신이나 이 대외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를 위한 헌화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굳이 가림막을 쳐가지고 가릴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당국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